그림책 소개하는 주스 랄라북TV 안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비디오에서는 6월 누리과정 주제 중에 동물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식물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맘때 유치원에서 이렇게 뭐를 심어요. 네. 씨앗 같은 거 가지고 심어서 토마토라던가 강낭콩이라던가 그래서 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막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시기라서 저희가 이제 식물에 관한 책 3권을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식물 기르기 봄에 봄에 거의 누리과정에서 진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강낭콩, 그다음에 콩나물 키우기, 상추, 뭐 토마토 거의 다 이제 하나씩 키우기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새싹까지는 자라 이렇게 막. 근데 그 다음 기르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열매 맺는 거가 그래서 힘들죠. 네, 그리고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새싹 다음부터는. 네, 그런 내용을 되게 귀엽게 담은 책이에요. 제목은 Jasper's Beanstalk이고요. Nick Butterworth and Mick Inkpen 이렇게 이제 쓰셨고요. 그림에도 있지만 이제 제스퍼 고양이가 이제 그 콩을 하나 발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뭐 잡초도 대고 해주고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자라. 며칠 동안 계속 있어도. 근데 왜 이제 싹마다 달라서 어떤 씨앗은 싹이 금방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정말 죽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올라온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양이가 기다리다가 포기해서 막 땅을 막 파가지고 씨앗을 던져버려요. 그러고서는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싹이 나는데 제목이 Jasper's Beanstalk이잖아요. 이제 그 잭과 콩나무. 네, 그러니까 제스퍼가 보면은 그 잭과 콩나무 책을 읽고 있어요. 되게 귀여워.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싹이 이렇게 쑥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다 그렇게 끝나니까 아이들은 이 책 읽고 나면 제스퍼가 올라갔을까? 그 잭과 콩나무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호기심이 막 생기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일단 애들이 좋아하는 고양이니까. 네, 고양이 또 이 시기에 고양이 또는 개 네. 너무 많이 좋아하죠. 네, 제일 친근한. 그리고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요일이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 하고 콩을 발견했고 화요일에 심고 뭐 수요일에 물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on Monday, on Tuesday 이렇게 요일이 나오면서 이제 그 동사가 계속 나오는 거죠. 플랜팅에 관련된 동사들. 네, 그림으로 그 농기구랑 같이 연결돼서 동사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되게 매칭도 잘하고 금방 기억해요. 그리고 막 기다렸을 때 안 자라고 이렇게 딱 버리고 신경 안 쓰고 던져놨을 때 자라는 거를 딱 보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수박시에서 싹을 치운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신기하죠. 가방 속에서. 제가 교구로 수박실을 하나 활용해가지고 쓰다가 이렇게 젖은 휴지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싹이 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신비란. 동물들이 그 씨를 먹었다가 왜 이렇게 똥으로 넣잖아요. 그 똥으로 넣어서 나온 또 그게 흙이 돼서 거기서 또 싹이 자라는 것도 되게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참 그거에 관심 많고 이제 막 또 기다리는 거 힘들어하고 이럴 때 이 책 읽어주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관심은 또 해가 될 수 있어요. Too much love kills you. 잊어버리고 갑자기 있으면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날 쑥 자라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귀여운 고양이 제스퍼가 콩나물을 기르는 콩나무예요. 물 아니고 콩나무를 기르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림이 굉장히 예쁜 이렇게 숲처럼 나와 있는데 제목은 플로렛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애나 워커예요. 호주 작가인데 이 책을 쓴 이유가 가족들하고 이제 파리를 놀러 갔나 봐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창문에서 바라본 그 플로렛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 플로렛가 약간 꽃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플라워하고 비슷해서 여기에 이제 시골에 살던 여자아이 매라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 시골에 살다가 숲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도시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자기가 좋아하던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도 볼 수 없고 나무도 볼 수 없고 꽃과 숲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창문 밖에 이렇게 쳐다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돌바닥인 공터가 있어요. 보통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되게 높은 건물들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항상 있어요. 약간 공터처럼. 근데 거기를 딱 발견을 하고 얘가 내려가서 그림을 그려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 꽃, 나무, 막 곤충들.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방에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박스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에다 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자기 방에 이제 숲을 만들듯이. 근데 박스를 쌓아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 하나씩 옮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게 너무 그리워서 엄마랑 산책을 하면서 찾아요. 계속 숲이 어디 있나. 근데 공원을 가도 왜 도시의 공원은 좀 뻔하잖아요. 넓기는 한데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의자가 있기는 한데 얘가 원하는 그런 숲은 아닌 거예요. 계속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길에 플로레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게 상점은 아니고 약간 온실 같은 느낌의 그 장소를 발견을 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밖으로 삐져나 조금 나온 싹? 그걸 발견을 하고서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에다가 심고 그래서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막 커지고 이런 걸 동네 아이들과 또 공유를 해요. 그러다가 원래 있었던 그 공터에 여러 화분들을 갖다 놓고 자기들만의 숲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만의 숲을 가꾸는 이야기. 그래서 그림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요즘 초록 너무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 여기저기 이제 놀러를 잘 못 가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수채화 느낌인데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 책 표지에는 그 딱 그 온실에 네. 꽃 있는 그림 보니까 양재 꽃시장 같은. 맞아요. 근데 양재꽃시장 가면 일단 숨 쉴 때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네. 양재 꽃시장만 가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 꽃 화분 작은 화분 하나라도 아니면 꽃다발 하나만이라도 사서 오면은 그게 또 그렇게 진짜 좀 마음이 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여기 꽃이 있어요. 네. 6월이라 장미로 준비했어요. 근데 그 초록이 주는 그런 안정, 그다음에 그런 따뜻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골에 살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보고 그리웠겠어요. 그 냄새랑. 스스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아이들이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제가 그 다음 책으로도 식물에 관한 건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땅 속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Up in the garden and down in the dirt. 이제 두 장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요. 작가는 케이트 메스너고 이제 그림은 또 다른 작가가 그렸어요. 크리스토퍼 셀레스 닐이라고. 이거는 시리즈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의 모습과 아래 모습을 보여주는 책들이 좀 시리즈로 이 작가가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호수 위, 호수 아래 이런 식으로 눈 위, 눈 속. 그래서 이 책은 땅 위, 땅 속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한 그 아이와 할머니가 나오고요. 1년에 걸친 그 기간 동안 식물을 기르는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할머니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땅을 만져요.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걸 들으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아직은 식물을 심을 때가 안 됐어. 지금 땅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심을 때는 안 된 거야. 그래서 아이가 궁금해서 땅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 안에 뭐 지렁이들이 어떻게 하고 땅이 비옥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식물을 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봄이 돼서 또 심고 그리고 그게 자라면서 밖에 땅 위에 있는 식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시기에는 땅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단다. 여름에도 역시 마찬가지. 땅 위와 땅 속. 그래서 계속 식물의 모습과 땅 속에 있는 여러 벌레들이나 뭐 뿌리들이나 다른 모습들을 계속 이제 번갈아서 보여주면서 1년이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그럼 4계절이 이제 다 들어있죠. 계절 변화에 맞춰서 네. 조금씩 식물이 바뀌고 안에 곤충들이 바뀌고 그러네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다 없어지고 음. 눈에 덮여서 식물들은 다 사라지지만 역시 땅 속에서는 뭔가 바쁜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읽기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곤충도 사실 이름을 잘 모르고 한국어로도 모르는데 영어로 기껏 알아봤자 나비, 잠자리 뭐 이런 것도 알잖아요. 풍뎅이. 근데 땅 속에 있는 막 쥐며느리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어휘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책을 읽을 땐 그거 하나하나 뜻을 다 고려하고 외우고 이러면서 볼 수 없어요. 너무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부담이고 읽어주는 어른들한테도 힘들게 되니까 그런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시고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땅 위와 볼 수 없는 땅 속의 이야기까지도 책이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게 또 아이들도 읽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좀 예쁜 백과사전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림이 아이들이 사실 백과사전 좀 지루한데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그림하고 이런 표현하고 매칭해보고 그냥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그런 식으로 곁에 두고 그냥 계속 한 번씩 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디에 꽂힐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곤충들한테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거 이름을 또 막 외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해주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여러 책들을 다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식물에 대한 이야기여서 식물을 기르는 거, 또 식물의 모습, 땅 속의 모습, 땅 위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숲이나 꽃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면 어떻게 가꾸어 가는지 한 여자아이의 그 모습까지도 다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